지금부터는요, 제가 중독 경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중독 경제는요, 5가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 컨텐츠, 게임, 쇼핑, 뉴스,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중독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영역에서 사실 테크 기업은 자신들의 앱에 대한 중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역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사용되는 중독의 장치는 사실상 공통적인데요. 그래서 이 중독의 장치를 중심으로 제가 중독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규칙적 보상인데요.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어떤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고 보상을 받을 때보다 보상을 받는지 모르고 받을 때, 혹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 모르고 받을 때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선물을 받으면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물을 받을지 알고 선물을 받을 때보다 선물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깜짝 선물을 받으면 감정이 400%, 4배나 더 강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자들이 이런 불규칙적 보상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뇌의 활동을 들여다보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MRI라는 기계 아시죠? 이 뇌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기계인데요. 이 실험 참가자들을 MRI 기계 안에 눕혀놓고서 이 빨대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이나 주스를 이렇게 몇 방울씩 주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물은 별로 맛이 없죠. 주스는 달콤하니까 좋죠. 이 주스가 바로 보상인데요. 한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물과 주스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제공이 됐어요. 다른 조건에서는요, 언제 주스가 나오고 언제 물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물과 주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 활동을 관찰을 해봤는데 물과 주스가 불규칙적 간격으로 제공이 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훨씬 더 강하게 자극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보상이라는 게 불규칙적으로 제공이 되면요, 뇌의 보상 회로가 더 강하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적 보상이 중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불규칙적 보상이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슬롯머신인데요. 여러분들 슬롯머신이라는 그런 게임기 아시죠? 라스베가스 1층에 가면요, 이 호텔 1층에 슬롯머신 기계가 가득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라스베가스에 여행을 가보게 되면은 슬롯머신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버튼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져요. 왜 저렇게 단순하고 재미없는 그런 게임을 저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을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단순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게임이 이 라스베가스 호텔 매출의 거의 70~8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슬롯머신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슬롯머신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슬롯머신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불규칙적 보상입니다. 슬롯머신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언제 상금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상금을 받게 되면요, 불규칙적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뇌의 보상 회로가 아주 강하게 자극이 되고 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중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게임에 쉽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불규칙적 보상이 중독을 만들어내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장난감 살 때 요즘은 장난감 상자 안에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사는지 모르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아이들은 정말로 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이 초콜릿인데 초콜릿 안에 장난감이 숨겨져 있는 그런 초콜릿을 깨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몇 시간씩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그 초콜릿 안에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장난감이 딱 나오게 되면은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장난감이 나오면 뇌가 쾌감을 느끼면서 거기에도 쉽게 중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불규칙적 보상이 중독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불규칙적 보상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곳은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면요, 요즘에 아이템
여러분들이 승리해서 아이템을 얻거나 돈 주고 아이템을 사도 어떤 아이템을 받게 되는지 대부분의 경우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아이템, 레어 아이템, 레전더리 아이템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큰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게임 안에는 이 불규칙적 보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게임에만 불규칙적 보상이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쇼핑 앱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경하다 보면은 갑자기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할인이 뜨기도 하고요, 쿠폰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규칙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랜덤 박스라고요, 그 안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얻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죠. 그러면은 뇌가 큰 쾌감을 느끼면서 쉽게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이 중독을 만들어내는 두 번째 장치는요, 바로 보상에 대한 신호인데요. 사실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그냥 보상을 받는 것보다 보상을 받는 순간에 화려한 그래픽이나 듣기 좋은 소리가 함께 제공이 되면요, 뇌 보상 회로가 자기가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훨씬 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슬롯머신이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또 다른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슬롯머신에서 상금이 나올 때 그냥 상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화려한 현란한 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뇌가 내가 상금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게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아이템을 개봉할 때 그냥 아이템이 열리지 않죠.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이 사용하고 또 현란한 소리가 나옵니다. 따다다다다 하면서 아이템이 이렇게 개봉이 됩니다. 그러면 뇌 보상 회로가 내가 지금 보상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게임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쇼핑 앱에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 앱을 사용할 때, 목표를 달성할 때, 이럴 때도 이런 보상에 대한 신호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독을 강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보상인데요. 이 사회적 보상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과 칭찬, 인정,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기 때 생각은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아기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아기들은요, 정말 쉽게 칭찬을 받습니다. 정말 뭘 해도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아기들이죠. 아기들이 그냥 손만 이렇게 흔들어줘도 사람들이 이쁘다, 사랑스럽다고 칭찬해 주죠. 밥만 먹어도 밥 잘 먹는다, 응가를 해도 응가 잘한다. 아기들은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칭찬을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칭찬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0번일 겁니다. 성인이 되면요, 사람들이 내게 칭찬을 잘 안 해줍니다. 우리가 아기 때는요, 정말 쉽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구도 나를 칭찬을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수단이 스마트폰 안에 생겼습니다. 바로 SNS인데요. 여러분들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칭찬 댓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 인정을 받는 거죠. 바로 사회적 보상입니다. 성인들이 쉽게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쉽게 중독이 되는 거죠. 좋아요 버튼으로 유명한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버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서 직접 글로써 커멘트 방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방식이었는데요. 페이스북 내부에서 좋아요 버튼을 도입하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좋아요 버튼 도입하는 것을 2년이나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원래 페이스북은 원래 이런 게 아니다. 페이스북은 텍스트, 글이 중심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좋아요 버튼이 결국은 도입이 됐고요. 지금 페이스북을 있게 한 장본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좋아요 버튼이 정말 중독성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이라는 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면요,
좋아요와 함께 싫어요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페이스북의 좋아요 방식에는요, 싫어요를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는 할 수 없고요, 칭찬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 인정, 즉 사회적 보상만 받게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이 중독성이 강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른 모든 SNS나 다른 앱들이 똑같이 이 비슷한 좋아요 버튼을 모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받기 어려운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아주 간단하게 좋아요 버튼 하나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가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보상이라는 게요, 이 SNS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앱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심지어 쇼핑 앱에도 여러분들이 리뷰를 작성하거나 구입한 후에 자기 어떤 이제 착장샷이나 이런 사진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쇼핑 앱뿐만이 아니고 자기 관리 앱이나 대부분의 앱에 요즘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줘서 중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 앱이 중독을 만들어내는 네 번째 장치는 흥분인데요. 우리가 강렬한 흥분을 느끼게 되면요, 사실 큰 쾌감을 느끼고, 이 쾌감을 느끼게 되면 또 중독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요,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쾌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독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흥분시키는 그런 자극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사람을 쉽게 중독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실제로 공개한 적이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너무 중독시킨다 이렇게 좀 비난을 하니까 저커버그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보여준 자료인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들이 사실 너무 자극성이 강하면요, 자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컨텐츠는 금지가 되겠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시청 몰입도는요, 이 금지가 되는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급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금지가 되겠지만 그 금지가 되는 수준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몰입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알고리즘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동영상을 더 오래, 더 많이 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알고리즘의 특성인데요, 유튜브나 틱톡, 페이스북 동영상의 알고리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동영상이라도 더 보게 만들고 더 오래 보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가 이런 경계선에 가까운 그런 컨텐츠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흥분이라는 장치가요, 우리가 왜 뉴스에 중독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사람의 뇌가요, 새로운 소식 자체를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뉴스라는 거를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만 뉴스에서 게재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뉴스에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아주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그런 영상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뉴스 검색을 했는데 처음 보게 되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폭력적인 영상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뉴스에도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컨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에도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중독을 만드는 4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불규칙적 보상, 두 번째,
보상에 대한 신호, 세 번째, 사회적 보상, 마지막, 흥분. 이렇게 네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장치가요, 과거에는 게임과 같이 일부 영역에서만 사용이 됐다고 하면요, 지금은요, 대부분의 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쇼핑 앱이건, SNS건, 게임이건, 자기개발 앱이건, 정말 대부분의 종류의 앱에 공통적으로 이런 장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앱들이 중독을 놓고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앱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두 중독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앱들이 서로 유사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중독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는 중독 경제에 5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 컨텐츠, 게임, 쇼핑, 뉴스, 이렇게 5가지 중독 경제 영역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영역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예 사명 자체를 메타로까지 바꾸면서 지금 이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거나 좀 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정의도 불분명하고 왜 이게 중요한지 쉽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무작정 단순히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메타버스가 앞으로 왜 중요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독 경제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VR 기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아바타를 사용을 하건 이 VR 기기를 사용을 하건 기존의 SNS보다도요, 이 현장감이나 실제감이 훨씬 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감이나 실제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SNS보다 훨씬 더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기존의 SNS는요, 사실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에요. 현실 속에서 외모가 뛰어나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SNS의 중요한 특징이죠. 반면에 메타버스는요, 현실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현실의 외모가 어떻든 내가 돈이 많건 적건 사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메타버스에 중독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기존의 SNS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SNS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SNS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메타버스가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이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10년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SNS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즉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다음에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메타버스 사업에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독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쉽게 중독되고 있는 게요, 절대로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중독 경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중독 경제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중독 경제 시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가 있고요. 개인은 중독 경제 속에서 중독되지는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중독 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중독을 만들어내는 시대다. 중독을 이해해야 성공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지금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은요, 대부분 스마트폰 중독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독을 놓고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중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가 어렵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을요, 무작정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할 게 아니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중독 경제 시대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병규였습니다.